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 아르딘복지관 김은태입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디지털 및 돌봄 영역입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실제 생활 중심의 스마트 재활입니다. 네, 발표의 순서는 첫 번째로 사업 배경 및 목적, 두 번째 사업의 절차 및 내용, 그리고 제안점 및 향후 제언, 실무자를 위한 팁, 생각해보기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사업 배경 및 목적입니다. 스마트 재활이라고 하면은 다소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왜 이런 스마트 재활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첫 번째 이유는 복지관 치료 대기자 수의 높은 증가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지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 치료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대기자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복지관도 이제 19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면서 2년이 지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총 155%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치료사가 또 수행할 수 있는 실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사가 많은 이제 이용자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과 사설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관만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에 대한 그런 가정 연계라든지 상담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담이 잘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에 치료 권유로 이어지는 그런 좀 불편한 또 현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공공재 성격이 있는 기관은 보다 이제 또 객관적으로 이용자에 대해서 또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좀 대면 서비스에 대한 축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접촉 재활에 대한 좀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스마트 재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재활 사업의 어떤 목적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의 실제 삶에서 주도적으로 재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복지관에서 이제 스마트 재활 실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홈 PT입니다. 스마트 홈 PT는 이제 코트라스 프로라는 이제 전산화 인지 재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참여자 및 사업 기간, 진행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AAC는 퀵토커라는 이제 AAC 도구를 활용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릴레오 코칭은 갈릴레오라는 진동교차 운동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마트홈 PT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트라스 프로를 활용한 인지치료 대기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무래도 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이용자를 선택을 하여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능이 있고 훈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훈련한 데이터는 이제 그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통하여서 이용자별로 평가했던 내용과 훈련했던 내용들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으로 들어갔을 때 총 13가지의 인지 훈련 영역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스케줄 관리를 통해서 치료사가 혹은 보호자가 이 스케줄을 등록을 해 놓으면은 이용자가 장애 당사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컨텐츠별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단계라든지 제한 시간, 문항 수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과 데이터 값은
네, 정확도와 반응 시간, 또한 문항 수로 이렇게 수치화된 통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스마트 홈 PT 서비스 절차와 좀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관의 이제 재활 서비스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접수와 추첨이 진행이 되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좀 다른 점은 이제 그 코트라스 프로라는 그 전산화 인지 재활 내에 탑재되어 있는 평가를 활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평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네, 수치화된 통계로 바로 이렇게 결과 산출이 되며 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기기를 활용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또 일상생활과 또 실제 삶에서의 어떠한 이제 좀 목표를 설정할지는 이제 치료사와 같이 좀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코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용자별로 어떤 참여하는 어떤 참여도라든지 또 기능적인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맞춤형 코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별 훈련 세팅을 하고서 이제 가정에서 뭐 혹은 이용자가 이제 속해 있는 뭐 어린이집이나 혹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한 결과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러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관에 다양한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영역별 진단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시지각이라든지 감각, 운동, 그리고 뭐 언어, 사회성과 관련된 평가들을 추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실시했던 코자스라는 평가를 재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 달력에 본인이 수행했던 이제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용 빈도가 너무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치료사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총 실인원 6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대를 가정에 좀 대여를 해드리고 그 대여한 다음에 이제 이런 훈련 결과들을 가지고서 주에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혹은 이제 비대면 유선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코칭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결과 데이터가 우측에 보이는 그런 이제 그래프로 혹은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체험단 1기, 2기를 진행하였고 지금 현재 3기를 진행 중인데 1, 2기 진행한 어떤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그래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고요. 또 진행 방식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사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가 보호자를 코칭하고 보호자가 주가 돼서 좀 하거나 혹은 장애 당사자가 주가 돼서 하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그래도 상당 부분 네,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스마트 AA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퀵토커라는 AAC 도구를 활용한 이제 언어 치료 대기자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AAC는 아마 다들 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고요. 그 분류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테크, 두 번째 로우테크, 세 번째 노테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기기를 좀 어떤 기기를 도입할지 좀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용성이 넓은 로우테크 기기인 퀵토커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퀵토커 뭐 이미지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활용해서 이제 버튼식으로 녹음 후에 이제 산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이제 맞춤형 어휘 상징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미지를 삽입을 한 다음에 음성 녹음을 하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제 그 음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절차 보시면은 네,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다양한 좀 평가를 진행합니다. 언어와 관련된 이제 뭐 환경 어휘 기록이라든지 어휘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에 맞게 기기 세팅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치료사가 이제 다 세팅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세팅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머님이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와 같이 이렇게 좀 지역사회 혹은 가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또 이제 그런 훈련 및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이건 전산화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피드백을 좀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어머님이 좀 지원을 해야 될지, 언어적으로 촉진을 해야 될지 좀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종교평가를 진행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현재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AAC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뭐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세 번째 갈릴레오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갈릴레오가 조금은 생소하죠. 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발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좌우로 이렇게 교차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 진동의 어떤 속도에 따라서 이제 헤르츠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강도가 만약에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근육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낮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완과 수축이 반복이 되고요. 조금 더 낮췄을 때는 근육이 이완되면서 근긴장도가 완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게 된 데에는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우주 비행을 할 때 거기에는 중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위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직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균형 및 근력을 증진할 수 있고 이제 심부관절이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진동 운동기와는 조금 더 다르게 의료기기로 이거는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절차를 보시면은 앞에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를 위한 좀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거는 종결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나 그리고 로봇 재활 그리고 작업 치료 이런 이제 신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종결이 됐을 때 이제 종결 상담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초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바디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쳤을 때도 인바디를 다시 측정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씩 저희가 심층적으로 이제 코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 2회씩 이렇게 나오셔서 이용자도 이용하고 또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는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이제 뭐 트랜스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같이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행 방법 코칭은 뭐 자세를 꼭 선 자세가 아니라 뭐 앉은 자세, 뭐 무릎 서기 자세, 다양한 자세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관련된 적정 헤르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이제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치료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다음 제한점 및 향후 제언입니다. 네, 제한점은 총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기별로 이제 좀 활용이 가능한 또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은 활용이 좀 어려운 이용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의 이용자분들께 이 기기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뭐 데모도 하고 그리고 시연도 보고 했지만 실제 적용했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더 제한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장이 나거나 혹은 업데이트 이런 개선 요청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좀 업체마다 그러한 것들이
대응하는 속도라든지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금 이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할 그런 업체를 찾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호자 혹은 장애 당사자의 참여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호자 중심 혹은 당사자 중심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참여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서비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를 좀 어렵게 합니다. 담당자가 계속 연락을 해서 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소모되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디오 피드백을 받는 스마트 AA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어머님이 이제 회신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보호자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적인 부담입니다. 당연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좀 많은 고민과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단기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뭔가 행정적인 어떤 절차들 또 개인별 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복지관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어찌됐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숙련도를 높여야 되고요. 관련 지식들을 좀 습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중심으로 향후 재원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단 운영을 통하여서 보다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좀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심의 어떤 만성기, 장애인을 위한 연구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연구들을 위한 또 저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아무래도 고전적인 어떤 개별 치료들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치료사가 이런 고전적인 치료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를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통해서 업무 비율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무자를 위한 팁입니다. 사실 저희도 많은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재활 기기 도입 이전에 많은 시험과 데모, 충분한 어떤 타당성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기들은 사실 구매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기를 어떻게 우리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세팅을 할 것인가, 서비스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들과 주기적인 어떤 소통을 통하여서 개선 사항들을 이제 반영하는 것, 그리고 신규 기기에 대한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이 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 논문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 재활 기기가 조금 고가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활용을 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마트 기기를 선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 될 수가 있고 보건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기관들의 이제 실제 운영 사례들을 조금 벤치마킹 하시고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은 그 도입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 가지로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지금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이 재활 트렌드 속에서 얼마만큼 새로운 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관의 어떤 재활 사업이 병원이나 혹은 보건소, 사설 치료센터와 좀 어떠한 차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재활 치료들,
뭐 다양한 영역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치료들이 장애 당사자의 실제 삶까지 잘 연계가 되고 있는가,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지털 및 돌봄, 실제 삶 중심의 스마트 재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